93번 또 문제 읽어봅니다. t에 대해서 구간은 요만큼만 줬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만큼 구간을 주고, 별로 안 되네. 그치? 이만큼 간격밖에 안 되네. 요만큼 구간을 주고, 요 안에서 함수를 그리라는데, 이건 어떻게 생긴 함수야? 이렇게 생긴 함수야. 그렇지. 자, 그렇게 생긴 함수인데, 뭐가 변하고 있어요. 어디가 변하는 거야? 꺾인. 그지. 요 놈이 꺾인 점. 그림이,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t라는 놈이 여기를 이렇게 막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지? 또 t가 마이너스 1도 가질 수 있대요. 여기 등호가 있는 구간이죠? 닫힌 구간.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에서 꼭지점을 가지면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죠? 이 t라는 놈이 이렇게 움직여 갈 거라는 거야. 쭉. 됐죠? 자, 그렇게 생긴 함수가 있대요. 자, 이 함수와 이 그래프와 y 콜 1이 만나는 점의 개수는 t에 따라서 달라지나? 진짜? 달라지는지 알겠어? 왜 달라지지? 이게 그대로 x축평이동만 하면 상수함수와 만나는 점은 안 달라질 것 같은데? 이 그림은 좌우로만 움직일 거고. 그렇지, 구간을 줬으니까 그 안에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달라진단 말이야. 그치? 이야, 좋았어. 그렇게 점의 개수를 파악을 해보래요. 그러면 우리는 또 뭐에 집중할 거냐면, 언제 그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지. 그 경계선을 찾겠지, 그지?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어떤 2차 함수에 대해서 얘랑 곱하면 불연속점이 한 개만 나올 거래. t가 움직여가면서 이 t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이 놈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 네? 이렇게 엉뚱하게 이렇게. 자, t가 그러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부터 1,2까지 그냥 직선이 쭉 지나가겠지? 그럼 교점이 몇 개? 하나. 이게 쭉 가다가 계속 하나 하다가 여기 지날 때, 0일 때. 0일 때 여기서 한번 만나고 이렇게 한번 만나고. t가 0일 때. 여기까지 왔을 때 t가 0일 때. 그러면은 이렇게 직선이 V자로 생길 거 아니야? 좌우 동형으로. 좌우 대칭으로. 그러니까 왼쪽에서도 한번 만나고 오른쪽에서도 한번 만나고. 그지? 그리고 t가 0보다 더 커지면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한번 만났는데 여기서는 안 만나요. 이해되겠어? 그래서 ft라는 함수는 t가 얘보다 더 왼쪽에서 있으면 어디서부터 만나기 시작하냐면 여기 마이너스 2일 때 t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그림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서 한번 만나요. 맞지? t가 마이너스 1부터 더 작아지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거라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얘랑 만나질 못해. 그지?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으면 교점의 개수는 빵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오는 거야, 이쪽에서. 이제 마이너스 2였을 때 몇 개가 생겨? 하나. 마이너스 2보다 조금 더 커져도 교점을 여기서 한 번 만나. 계속 한 번 만나는 거야. 마이너스 1일 때도 한 번밖에 안 만나. 그지? 0일 때까지 계속 한 번밖에 안 만나. 됐죠? 0일 때는 몇 개? t가 0일 때는 여기서 한 번 만나고 여기서 한 번 만나고. 또 t가 0일 때는 2개. 함수값이 2를 찍어야 돼.
그럼 반대쪽도 똑같은 모습이겠지. 애초에 이놈을 y축 대칭으로 줬기 때문에 오른쪽도 똑같이 2까지는 계속 하나를 교점을 가질 거고요. 2일 때도 t가 2일 때도 여기서 한번 만나는 거지. 그래서 한번 만나는 거 교점을 한 개. 2보다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서 y꼴이랑 교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그래프가 f 함수가 되는 거야. ft. 그러면 2차 얘가 지금 불운수인점이 몇 번 나와? 3번. 그치?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는 GT라는 함수는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근으로 가지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갖는 거, x 플러스 t 플러스 2 그리고 0 근으로 갖는 거 t 이렇게 쓰면 되지. 아니면 마이너스 2랑 2를 근으로 갖는 거, 그럼 t 플러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2. 아니면 0과 2를 근으로 갖는 거, t 곱하기 t 마이너스 2 이렇게. 이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G 함수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나보고 G3의 최대값 구하랬으니까 여기다 3 집어넣을 거잖아. G3는 3 집어넣으면 5 곱하기 3. 여기다 3 집어넣으면 5 곱하기 1. 여기다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1. 제일 큰 거는 15. 94번. 얘랑 비슷하네, 범수. 조금 다르다, 그치? 근데 어쨌든 얘는 불운소인점이 몇 번 생겨요? 2번밖에 안 생기네. 불운소인점이 2번밖에 안 생겨. 그런데, 최고 차이 계수가 1이 2차 함수가 있어서 곱할 거래. 그러면은 곱하더라도 어쨌든 fx가 불운소인점에서는 불운속일 수 있는 거지. 그지? 근데 불운소인점의 개수가 하나래. 하나는 연속으로 만들 거란 얘기네. 다시 말하면 gx는 얘가 불운속인점 중에 하나를 근으로 갖는다는 거지. 됐어? 오케이. 그리고 gx를 k만큼 평행이동시켜서 곱하면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대. 그런 k가 존재한대. 해볼까? 무슨 얘기인가 또? f 함수가 주어진 대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f 함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1을 그리고요. 이렇게 그리고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0을 그리고요. 어디에 등호야? 여기에 등호. 여긴 등호 없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1을 근으로 함수값으로 가지고요. 이렇게 생긴 놈이 있대. fx.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지금 불운속인 게 눈으로 보여요. 그죠? 여기에 2차 함수,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를 곱해서 불운속인 점이 하나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던가 2를 근으로 가지면 되죠. 그죠? 그래서 gx는 x 플러스 1을 근으로 갖고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어. 이래도 되고 아니면 x 마이너스 1 2를 근으로 갖고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쓰는 거지. 문제에서 k를 썼다. 난 얘를 뭐라고 쓸 거냐면 얘를 A라고 써. 뭔지 모르는 거야. 여기 K를 썼어, 문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이놈을 K만큼 평행이동시켜서 다시 fx랑 곱할 거래. 그러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K가 존재한대. 그러려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1만 근으로 갖고 있었잖아. 맞지? 근데 이차함수를 곱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하려면 마이너스 1과 2를 동시에 가져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내가 적당히 평행이동시켜서 마이너스 1과 2를 동시에 근을 가지도록 하려면 처음에 마이너스 1이 이 근이 마이너스 1이었는데 얘가 평행이동이 되어서 얘를 근으로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칸 움직이란 얘기네. 이걸 두 칸 움직여서 얘가 1로 오도록 하려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여기 마이너스 이 A라는 좌표가 얼마에 있었어야 두 근을 다 가질 수 있을까? 자, 다시. 그래, 여기 마이너스 3을 갖고 있었어야겠지, 얘가. 그지?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긴 X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A가 마이너스 3. 그러면 K는 2를 쓰면 되는 거지? K는 존재하는 거 맞잖아, 그럼. 이해됐어? 그럼 이런 케이스라면 또, 이런 케이스라면 지금은 1만 하나 근으로 가지고 나머지 하나를 몰라. 나머지 하나를 모르는데 이걸 적당히 평행이동을 해서 이 두 개를 근을 가지도록 하래. 그러려면 이번엔 얘가 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만큼 거꾸로 마이너스 쪽 방향으로 이만큼 내려오라는 얘기인데 그럴 때는 A가 얼마로 있었어야 얘를 이만큼 왼쪽으로 옮겨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근으로 가지게 할 수 있는 걸까? 이럴 때는 A가 3이면 되겠지. 그지? 이러면은 나번 조건을 만족을 시킬 수가 있어요. K는 얼마가 되면 돼? K는 얼마가 K는 평행이동의 크기. 여기 이럴 때는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하는 거였어? 이만큼. 이럴 때는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2. 이거는 오른쪽으로 이만큼. 얘는 왼쪽으로 이만큼. 그렇게 평행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K 값이 이럴 때는 K가 2. 이럴 때는 K가 마이너스 2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G2가 음수래요. 0보다 작대요. G2가 음수래. 써보면 되겠네, 뭐, 여기. G2가 음수 나오는지 써보면 되지. 자, 첫 번째 케이스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 되는 거죠? 그죠?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집어넣으면. 자, 이런 경우는 X한테 내가 양수 2 집어넣을 거라는데 2? 이거 음수가 될 리가 없잖아.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이건 무조건 플러스 나오겠지. 요 케이스는 x-1, a가 3이니까 x-3이야. 이럴 때는 2 집어넣으면 이거 음수 나오네. 이거네. gx 둘 중에 둘 다 써도 되는데 마지막 조건 때문에 얘 쓰라는 거야. 여기다가 5 집어넣고 써달라는 거야. 그죠? 95번. 계속 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곱해진 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은 이런 거지? 불연속인 함수가 있어. 거기에 연속인 거를 곱해서 연속을 만들 때.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주목하면서 다루고 있죠? 그때 이제 반대쪽에 있는 이 연속인 함수는 이게 불연속인 점에서 얘는 뭘 가져야 돼? 근을 가져야 돼. 그지? 계속 그 얘기하고 있었어. 자, 이번에도 정의역의 실수 전체이고 치역은 이렇게 생겼대. 치역이 이거라고? 뭐야? fx는 뭐? 그냥 치역이 이러면 된대. 엄청나게 많은 함수를 만들 수가 있겠는데? fx는 그냥 치역이 이놈이면 되거든? 그럼 실수 전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쭉 마이너스 1을 가지다가 비워. 그리고 계속 마이너스 1을 가지는 거야. 여기서 딱 한 번 1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마이너스 1이라고 둘까? 뭐 이런 함수를 만들어도 얘는 실수 전체에서 치역이 마이너스 1이랑 1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이런 끊어진 점이 실수 범위 내에서
무수히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고, 여기도 비워. 이래도 치역은 마이너스 1이랑 1밖에 없어. 그지? 난 이런 점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끊어진 점이 아니고 연속인 구간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중간에 여기를 끊어서 여기 쭉 이만큼 끊어. 여기까지. 여긴 마이너스 1. 여기는 뭐 3. 여기 또 끊어. 난 이 구간은 다시 얘를 써.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fx라는 놈은 나는 굉장히 많은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맞지? 그럼 치역이 마이너스 1과 1만 만들면 된다니까. 됐죠? 너무 힘든데, 그럼? 그런데, 내가 생각한 이 함수는 불연속인 점의 개수를 내 맘대로 설정할 수 있는 거지. 맨 처음에 그렸던 놈이면 불연속인 점이 한 번밖에 없었어. 두 번째 그린 놈은 불연속인 점이 두 번 있는 거야. 지금은 불연속인 점이 네 번 있는 거야. 맞지? 나는 이 f라는 함수를 몇 번 불연속을 만들 수 있니? 라고 물으면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만들 수 있어. 이해돼? 그런데 얘는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를 정도로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랬어? 그런데 얘를 곱했더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돼. 그러면 fx는 애초에 처음부터 연속이어도 되지만 근데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 연속을 만들 수는 없어, fx를. 그지? fx는 연속이 될 수는 없어. 분명히 불연속인 점이 적어도 한 번은 있어. 그러니까 fx가 불연속인 점을 하나 가져. 그래서 얘랑 곱해서 연속이 될 수도 있겠지? 또는 fx가 불연속인 점을 두 개를 가져. 그놈이 얘랑 곱해져서 연속이 될 수 있겠지? 이해했어? fx가 불연속인 점을 세 개 가지면 얘를 곱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할 수 있나? 그렇게 될까? 얘 근 몇 개 있는데? 근데 얘가 불연속인 점이 3개 있으면 그 점을 근으로 갖는 함수는 근을 3개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fx가 불연속이야? 근데 연속인 함수를 곱할 거야? 그러면 이 연속인 함수는 얘가 불연속인 점을 근으로 가져야 돼. 그래야 연속이 되는 거지. 자, 얘가 불연속인 점이 3개래. 근데 여기 2차식이야. 이거 연속으로 만들 수 있어? 안 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두 가지 케이스. fx가 불연속인 점이 한 번 있는 경우. 그 하나가 0이나 3이면 되지. 맞지? 얘가 0과 3을 근으로 가지니까 fx가 불연속인 점이 0 아니면 3 이렇게 한 번 불연속이면 얘랑 곱해서 연속 만들 수 있어요. 맞죠? 아니면 fx가 불연속인 점이 두 번 있어. 그 두 번이 0과 3이면 되지. 그치? 그러면 곱해서 연속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조금 케이스를 줄여서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이제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fx 이퀄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4번만 있으면 된대. 아하, 이걸로 fx를 정하라는 얘기네. 자, 나는 fx를 이런 식으로 맘대로 막 그릴 수 있는데 마이너스 1 되도록 하는 정수 x는 4번 있으면 된대. 4번.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4번? 근데 fx는 불연속인 점을 몇 번 가질 수 있어요? 최대한? fx는 불연속인 점을 몇 번 가질 수 있어? 2번밖에 못 가져. 그게 어디랑 어디라고? 0과 3만 불연속으로 될 수 있지? 0과 3에서만 불연속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나는 그림을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치역으로 가진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1 이렇게 가지다가 이렇게 가지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지는 여기에 함수값은 내 맘대로 집어넣을 수 있거든. 등호는 여기다 둬도 되고 이 둘 중에 여기다 둬도 되고 여기도 이 둘 중에 여기다 둬도 되고 여기다 둬도 되고 등호는 아무데나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난 4가지 함수를 만들 수 있어. 됐어? 반대로 f 함수가 0과 3에서 또 끊어지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0보다 작은 쪽이 마이너스 1, 3보다 큰 쪽이 마이너스 1, 0과 3 사이에서 1,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난 이것도 4개 만들 수 있어. 등호를 어디다 주는지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fx를 마이너스 1로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는 4개만 나와야 된대. 그러면 얘는 탈락. 왜? 여기만 해도 무수히 많아, 정수가. 그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만들 건데, 이때 등호를 여기다 안 주고 여기다 주면요. 여기다 주면 이 안에 정수의 개수는 1, 2밖에 없는 거지. 그지? 정수를 4개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지금 등호를 무조건 여기다 둬야 되니까. 그래서 fx가 완성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fx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거 가지고 10 이하의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k가 뭐였지? 뭘 집어넣어야 1 되는지. 되게 많은데? 여기 음수도 되게 많은데? 자연수 k만 쓰면 돼. 그렇죠?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그러면 3보다 큰 수 쓰면 되는 거죠? 4부터 10까지. 10 이하니까 10 포함해서 4부터 10까지 k들을 다 더하시면 돼요. 자, 220번. 다항함수 fx, 다항함수래? 다항함수. y축이 대칭이래. 다항식인데 y축이 대칭이래. 다항식인데 이게 좌우로 대칭인 함수면 어떤 특징을 가지죠? 식을 쓸 때? 그래도 함수값이 같은 거지. 그렇게 함수 방정식을 쓸 수 있거든? 근데 다항식이라고 하면 얘를 매차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그지? 다항식은 2차식, 3차식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애들이 다항함수거든요. 다항식 중에서 좌우 대칭을 만들 수 있는 함수들은 짝수차로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입니다. 그지? 그래서 지금 문제가 다항함수인데 얘가 y축에 대한 대칭이래. 그러면 얘가 뭐 2차 함수가 되는지 4차 함수가 되는지 6차 함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차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짝수차로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여야 돼. 2차식이라면 2차항이랑 상수항만 있어야 돼. 1차항이 있으면 안 돼. 4차식이라면 4차항이랑 2차항이랑 상수항만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y축에 대한 대칭이다. 누가? 다항함수가. 다항함수가 y축에 대한 대칭이다. 그러면 얘는 짝수차로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를 뜻해요. 홀수차항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식을 쓸 때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주네. 2일 때 기울기하고 4일 때 기울기를 얘기했어요. 그죠? 2일 때 기울기랑 4일 때 기울기를 얘기해주면 그게 y축 대칭이라면 이 기울기들은 어떤 영향을 주냐면 간단한 그림으로 볼게요. 여기 y축이야. y축의 대칭으로 2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 4일 때는 마이너스 3이래? 이렇게 그릴까? 이렇게. 여기 2일 때, 여기 4일 때. 2일 때, 4일 때. 2일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4일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래. 근데 난 이 그림을 좌우 대칭으로 그리라면서 그럼 왼쪽에도 똑같은 그림이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다른 부분은 어떻게 그릴지 모르지만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뭐 문제에서 알려준 이 2라는 점과 4라는 점에서는 2라는 점과 4라는 점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일 것 같은데? 그죠? 얘랑 대칭으로 그려질 거라서 여기서의 기울기와 2일 때의 기울기와 마이너스 2일 때의 기울기가 좌우로 대칭이어야 돼.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2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 1. 여긴 기울기가 1 돼야지. 4일 때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럼 마이너스 4에서는 요 기울기는? 플러스 3 돼야지.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요 부분을 얘기해주긴 했는데, 이걸 얘기해주긴 했는데, 우린 이걸 통해서, 마이너스 2일 때의 기울기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4에서의 기울기는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대요. 이런 정도 정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값은 차후 대칭이니까 같아야지. 그지? 또 2일 때도 함수값은 같아야 되겠지? 함수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2일 때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 같아야 되고요. 4일 때 함수값과 마이너스 4일 때 함수값도 같아야 되고요. 이것도 써놓을까? 지금 밑줄 친 부분과 기울기 두 개 알려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정도의 정보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하라는 걸 보니까 저렇게 생겼어. 저거는 우리 조금 다뤄봤던 것 같은데 앞쪽에서 극한 계산하면서 우리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 때 극한 이러면은 미분계수로 읽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모양은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극한은 x-a분의 fx 마이너스 fa가 필요한 거 맞지? 그 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f'a라고 불렀던 거야.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계수의 모양, 물론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죠? 미분계수의 모양 두 가지 있습니다. h가 0으로 가는 극한도 있어요. 지금 이제 모양이 이게 나와서 이걸 쓴 거야. 그치? 저 모양을 만들어야 우리는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라도 저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분모에도 f가 있고 분자에도 f가 있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모양은 안 그렇잖아. 분자에만 f가 있고 분모에는 그냥 x 마이너스 얼마 이게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두 개의 덩어리를 따로따로 이 모양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분모 따로 이거 만들고 분자도 따로 이거 만드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 때 이렇게 있는 놈을 분모 분자 따로따로 써가야지. 근데 분모에 f, x, 마이너스 f, 2가 있고요. 이거 모양 안 좋은데? x가 마이너스 2로 간다며. 그럼 여기 얼마 있어야 돼? f? 마이너스 2가 있어야지. 그지? 근데 2야. 나 어떡해. 나 이 모양 만들어야 된다며. 그럼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가? 그럼 여기 f,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나? 그치? 그리고 또 분자도 여기는 f,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f4. 이렇게 있네요. 요거는 좀 이따 생각하자. 일단 요 놈부터. 나는 f2가 아니고 f-2가 필요한데. 이거 어떡하지? 만들어놨잖아. f2가 f-랑 같은 놈이래. 난 얘 대신에 그냥 이거 f-2라고 써도 관계없는 거예요. 똑같은 놈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모양 만들기 위해서 분모에 얼마 넣어주면 돼? x-마이너스 2. 그래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1을 여기 넣어주는 거지. 네. 이게 필요한 거 맞죠? 그죠? 없던 거 그냥 넣어주면 되나? 여기도 넣어줘야지, 그럼. 분모 분자 똑같은 거로 나눠준 거야. 전체적으로 식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분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제 분모는 됐어. 얘는 됐는데 얘가 이제 문제야. 얘가 분자에 이놈이 있으면 이놈의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x 플러스 2만 넣어준 거거든. 그래서 필요한 거를 저기다 또 넣어줘야 돼. 얼마를 넣어야 돼? 그렇지. 여기 x 플러스 2가 있으니까 이놈한테 x-1을 더 곱해주고 분자에도 x-1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미분계수의 모양 꼴을 만든 거고요. 그럼 이제 얘네들은 미분계수니까 극한값들이 다 존재하는 거지? 극한값들이 존재하는 거라서 분모 분자 따로따로 리미트 해줘도 되는 거야. 그래서 분모는 f'-2가 되고요. 분자는 요만큼이 f'4.
그리고 여기에 뭐가 곱해진 거냐면 x를 마이너스 2로 보내면 마이너스 4를 곱하는 거. 됐어? 리미트를 취해주면 이제 요거만 남는 거거든? 이거 다 구해놓은 거잖아. f-2 여기 있네. 1. F4? F4는 문제에서 알려준 게 있네. F4는 마이너스 3.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줄을 넣고 쓰시면 됩니다. 이놈을 만들었는데 얘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x equal a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읽는 거죠. 이놈을 읽을 때 x equal a에서의 미분계수, 물론 얘 똑같은 놈인 거야. x equal a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읽고요. 다른 말로는 미분계수 말고 다른 말로 뭘로 표현할 수 있었지? 어떤 기울기?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또 a에서의 순간 변화야. 이 세 가지 단어는 다 똑같은 뜻이야. 문제에서 어떤 표현을 쓸지도 몰라요. x equal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 프라임 a 구하라는 얘기구나. x equal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것도 f 프라임 a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놈을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그랬지? 그죠? 두 가지 모양의 미분계수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둘 다 같은 의미고, 이 두 놈이 기본이 되어져서 막 좀 이상한 모양이 나오더라도 얘는 나는 결국은 이 모양 꼴을 만들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였어. 이 꼴을 만드는 거였어. 이런 식의 조작들을 계속 공부를 했었고요. 결국은 F'A를 발견해내고 찾아내고 잘 안 보이면 조작을 해서라도 난 그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렇게 해서 F'A를 다루는 과정들을 공부를 했는데, 얘가 정의가 특정한 점 A에서의 미분계수. 그죠? 정해진 점. 또 특정한 점 A가 1일 수도 있는 거지. x 이퀄 1에서의 미분계수, x 이퀄 2에서의 미분계수, 이런 거야. 3에서의 미분계수도 구하래. 그럼 난 이거 또 해야 돼. A를 3으로 두고 이걸 또 하는 거야. 야, 나 10에서도 궁금한데? 그럼 나 또 하면 돼. 물어볼 때마다 나는 이 극한계선을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지겨워졌어. 나 이거를 그냥 식으로 만들어 놓고, 야, 1에서의 기울기 줘. 그러면은 x한테 1 집어넣고, 야, 2에서의 기울기는 뭔데? x한테 2 집어넣고. 이게 함수네, 그럼? 그죠? 1 집어넣는 함수값, x한테 1 집어넣으면 되고, fx한테. 3에서 함수값은 x한테 3 집어넣으면 되고, 이랬거든? 근데 그 함수 값이 아니고, 이젠 기울기 값을 함수로 만들어 놓고 싶다는 거야. 되죠? 이거 특정한 점 A에서가 아니고, 임의의 점 X에서의 기울기가 필요한 거야, 우리. 얘의 정의는, 이놈의 정의는, 특정한 점 x equal a에서의 미분계수 또는 다른 말로 뭐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쓸 거였어요. 특정한 점 x equal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불리는 놈인데, 우리는 이제 이것도 귀찮다는 거야. 1에서의 기울기, 이거 A한테 1 집어넣고 또 식 쓰고, 3에서의 기울기, 여기 A한테 3 집어넣고 또 식 쓰고, 매번 식을 통해서 계속 0분의 0꼴의 극한계산을 하는 게 맨날 똑같은 짓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임의의 점 X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니까 미분계수라는 말 자체가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의미하는 건데, 이건 이제 움직여 다니는 점에서의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놓겠다는 거야. 이걸 함수로. 그거를 우리는 도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야, 도가.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인 거야. 그래서 그거를 기호로 이렇게 쓰겠다는 거고.
특정한 점 A에서의 기울기는 F'A니까 임의의 점 X에서의 기울기는 F'X라고 쓰면 되지. 그러면 난 이거 구해놓고 X한테 1 집어넣으면 그게 1에서 기울기인 거고 X한테 3 집어넣으면 그게 X 이퀄 3에서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이해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얘를 통해서 특정한 점 A 대신에 뭐만 바뀌었어요? 임의의 점 X로 바뀐 거지? 그래서 A한테 그냥 임의의 X라는 변수를 집어넣고 식을 작성하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A 자리에다 X를 썼더니, 얘는 그냥 불능인 상태가 돼버려. 의미가 없는 식이 돼버려. 그지? X가 X로 갈 때, X-X, fx-fx 이러잖아. 얘는 뭐 의미가 없는 식이 돼버려. 그래서 얘를 가지고는 도함수로 발전시킬 수는 없었고요. 얘만. 요 두 번째 놈만 도함수로 발전이 가능한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얘가 도함수의 정의에. 자, 이걸 이제 도함수의 정의라고, 그럼 도함수도 계속 극한계산을 하네요. 그렇지, 극한계산을 하는데 이것을 일반화시켜 놓으려고 하는 거지. 나올 때마다 이걸 또 계산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일반화시켜 놓겠다는 거야. 1학기 때 확률 통계 했나? 그러면 조합까지 했네요? 이항정리도 봤네? 이항정리? 오케이. 자, 극한에서부터 우리는 성질들이라는 걸 좀 언급을 했었는데, 극한값을 갖고 있는 두 개가 존재하면 하치견산이 자유로웠지? 나눌 때 0으로 나누는 것만 조심하면 돼. 그지? 그게 연속에서도 똑같은 일을 벌였어. 연속의 함수 두 개가 있으면 하치견산에 대해서 연속이 자유로워. 맞죠? 그게 미분 가능도 마찬가지야. 미분 가능한 두 함수를 갖고 있으면 하치견산이 자유로운 거야. 도함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덧셈 뺄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x의 5제곱 플러스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 2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3 이런 함수가 있어. 나보고 이거 미분하라고 그러면 얘 따로 생각하면 이게 미분 가능하고 이게 미분 가능하고 이게 미분 가능하면 덧셈 뺄셈에 대해서 이거 미분 가능한 거 맞지?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거 전체를 미분하라고 그러면 이거 미분할 줄만 알면 얘 미분할 줄만 알면 그냥 덧셈 뺄셈으로 다 연결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러한 놈들의 대표격인 요거 한 놈만 내가 미분할 줄 알면 아무리 복잡한 다항함수가 주어져도 얘 하나를 통해서 다 미분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난 이것만 정의하면 돼. 그 함수를 쟤 하나만 정의하면 돼. 이놈이 실제로 우리가 미분을 하면 미분법은 공부해봤잖아. 미분법을 모르지 않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이거 나오는 과정이 이거야. 모든 미분법의 정의는 다 이거야. 요거 정의하는 걸 오늘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fx 이걸로 쓰면 된대. 그럼 도함수의 정의가 f'(x) 어떻게 만들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거 쓰는 거라고 도함수의 정의 그대로. 분모는 h, 분자는 f 함수한테 x 자리에 x 플러스 h를 넣으래. 요 x 자리에 x 플러스 h를 집어넣으래. 그래서 a 곱하기 x 플러스 h의 n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fx 쓰면 되는데 fx가 있는 거네. a 곱하기 x의 n제곱. 이때 요거 때문에 요놈 때문에 이항 정리가 필요해요. 자, 잠깐 예전에 공부했던 거 좀 떠올려 볼까? a 플러스 b 전체의 n제곱을 전개하면 n 컴비네이션 제로 a가 n제곱
B가 0제곱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0 대신에 1 쓰면 A도 n-1제곱, B도 1제곱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0 대신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이렇게 차례대로 쭉 집어넣겠죠. 그래서 가다가 n 컴비네이션 R 이러면 A가 n-R제곱 되고 B가 R제곱이 되면 돼. 그래서 R 대신에 n 쓸 때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n, 0자리에 n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게 전개하는 거 맞죠? 그래서 그 모습으로 얘를 전개할 거예요. 둘 다 A가 있으니까 A는 묶어서 쓸게요. A 묶어서 쓰면,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건데, A 곱하기 X 플러스 H의 N제곱은 NC 제로가 얼마지? NC 제로. 1. 얘는 1이었고, B의 0제곱도 1이죠? 그러니까 A N제곱만 남으니까 여기서는 X N제곱만 남겠네? 그 다음에 NC1은, 이건 N이죠, N. 그 다음 놈이 N 곱하기 A가, 여기 X가 N-1제곱 되고, H가 1제곱 되겠지. 그 다음 놈부터는 조금 복잡하네. 이제 NC2 막 이렇게 써야 되네, 그지? 하나만 쓸게요. N 컴비네이션 2, X가 N-2제곱이고, H가 2제곱이 돼요.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1 곱하기 H의 N제곱까지 가요. 맞죠? 맨 뒤에는, X가 0제곱이 되고, H가 N제곱이 되는 거야. 요거 이항 정리해서 쭉 펼쳐 쓴 게 이거야. 근데 아직 이거 안 썼어, 맨 뒤에. 요것도 A로 묶었으니까, 뒤에 맨 마지막에 X의 N제곱이 있는 거 맞죠? 이렇게 이항 정리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맨 앞에 있는 X의 N제곱이랑 얘는 사라져, 이렇게. 지금 변수가 누구? 지금 변수가 A인가요? X인가요? 그게 변수야. 지금 극한 계산해야 되잖아. 이 극한 계산에서는 변수가 H인 거야. H가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게 변수야. 그래서 이 극한 계산에서는 H가 변수야. 자, 이 H가 변수야. 그럼 X는 상수 취급하는 거지. 그지? 야, 근데 이거 지우고 나니까 다 H를 갖고 있는데, 이거? 맞지? 이거 0분의 0꼴이니까 H 찾아서 없애면 되는 거 아니냐? 맞죠? 오, 진짜 근데 다 H를 갖고 있네. 적어도 하나씩은 다 갖고 있네. 얘는 하나, 얘는 2개, 그럼 3개, N개까지 갖고 있네. 그럼 H 다 지워도 되죠? 그러면 0분의 0꼴이 깨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H를 0으로 보내도 되거든? 자, 아직은 극한 계산을 안 했고요. 극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0분의 0꼴을 깨트리는 작업부터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모는 H 없어질 거야, 이거. 그럼 분자에서 남는 게 A 곱하기, 여기서 H 없앴으니까 N 곱하기 X의 N-1제곱 남았고, 여기 H 하나 없앴으니까 N 컴비네이션 C 2 곱하기 X의 N-2제곱 곱하기 H 하나 남았고요. 그 다음은 H가 2개 남을 거고, 3개 남을 거고, 4개 남을 거고 쭉 가겠죠? 그리고 H가 N-1제곱까지 이렇게 남겠네. 맞지? 이젠 0분의 0꼴이 아니래, 이제. 그럼 H를 0으로 보내면 답 나와야지, 이거. 맞지? H를 0으로 보내면 이거 H를 갖고 있어서 0이야. 그 다음 것도 H 2개 남을 거거든? 0으로 보내면 그래도 0이야. 다 0이야, 뒤에. 여기까지 다 0이야. H를 0으로 보내면 결과가 뭐 남았어? A 곱하기 N 곱하기 X의 N-1제곱이 남았어. 그래서 보함수가 정의된 거야. 네. 이 계산을 다항식이 나올 때마다 이제 이 계산을 해서 이걸 찾아내려고 그러면 죽겠지. 그래서 이거 그냥 일반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항식의 미분법은 요거. 원래는 이거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매번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공식처럼 만들어 둔 거야. 그래서 다항식이 나오면 미분할 때 이렇게 하자. 됐지? 이렇게 하자. 그래서 미분법이 정의가 하나 됐어.
요거 해놓고 나면 이제 곱배식의 미분이 나오거든요. 두 함수를 곱한 식에 대한 미분법인데, 곱한 식의 미분법도 기억하나요? 그거 기억 안 나나요? 원래는 그냥 전개해서 미분해도 되거든? 전개해서 미분해도 되는데, 이것도 봅시다. 조금 귀찮아. 똑같은 과정이야, 이거. 똑같은 과정인데 조금 귀찮아. 막 대박 귀찮은 건 아니야. 우리 0분의 5꼴 계산하는 거, 이거 하는 거 많이 해봤잖아. 좀 복잡한 식이 나올 때도 이거 계산할 수 있었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식의 조작이야. 이 모양 만들기 하는 거야, 그냥. 이 모양 만들기. 요거 됐죠? 요거 지웁니다, 이제. 요거 지우고 곱하기 식으로 갑니다, 이제. 자, 이번에 이제 함수를 뭐로 둘 거냐면, 곱함수로 두겠다는 거야. y를 fx 곱하기 gx로 두겠다는 거야. 이렇게. 두 개 함수가 곱해져 있는 상태로 두겠다는 거야. 이래 놓고 나보고 뭘 구하래? y를 미분한 걸 구하라는 거지. 아까는 fx라고 썼는데 좌변에다, 그치? fx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fx라고 쓰는 게 우리가 좀 보기 편하거든. 근데 이제 함수를 이제 fx가 아니고 y라고 둔 거예요. 여기가 y가 되는 거야, y. 이렇게? 얘를 미분한 결과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두 개 곱했잖아. 그러면은 얘랑 똑같은 걸 두 번 쓰는 거야. 플러스로 연결해서. 근데 한 번은 앞에 거, 한 번은 뒤에 거, 이렇게 한 번씩 미분하라는. 이게 미분법입니다. 곱하기 식의 미분법은 요놈인데, 요놈은 어떻게 또 이렇게 만들어지니? y 프라임은, 도함수의 정의는 항상 이걸 따라갈 거예요. 요번에도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y 함수가 이거야. f의 x 플러스 h 곱하기 g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뒤에는 fx 곱하기 gx, 이렇게 생긴 거야. 도함수의 정의가. 맞지? 이거 쓴 거 이해가요? 요 덩어리 전체를 그냥 x에 관한 식이라고 보고, x 자리에다 x 플러스 h 집어넣을 했으니까 이거 쓴 거고, 요 뒤에는 그냥 x 쓰는 거니까 요 함수 그대로 가져다 x 집어넣고 쓴 거고, 얘가 y 프라임이에요. 이 함수의 도함수예요. 난 얘를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모양은 이 모양이란 말이야. 그치? 이 모양이어서 이게 곱해진 모양은 아직 잘 모르겠거든? 얘를 두 개로 분리해서 얘하고 뒤에 이게 보이도록 쓰려고 그래. 그럼 이제 어떤 모습이 필요하냐면, 두 개로 분리를 해놓고 얘를 먼저 내가 이거 만들고 싶어. 그럼 뒤에 필요한 게 fx가 필요하잖아. 그지? 그런데 얘는 필요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똑같은 놈으로 곱하는 거예요. 이걸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동시에 묶을 수가 있으니까, 묶고 나면은 얘가 보이잖아. 맞지? 근데 이거 내 맘대로 빼도 돼? 안 되잖아. 이거 없던 건데 막 집어넣고 막 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더해줘야지, 사실. 그래서 똑같은 거 여기다 더해주는 거야. 더해준 거 맞죠? 그래 놓고 나면 처음에는 얘를 묶을 거야. 앞에 거는. 두 번째 거는 얘를 묶을 거야. 자, 써볼게요, 이제. 그러면,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있고요. 곱하기 g x 플러스 h가 이렇게 묶인 거야, 밖에서. 됐어? 그 다음에 요 놈 쓸 때는요, 요 마이너스가 중복되니까 이걸 플러스로 바꿔줄 건데, 이 자리를 바꿔 쓰는 거지. 요 두 놈을 자리를 바꿔 쓰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으려고. 편하려고. 이 모양 만들려고. x 플러스 h가 앞으로 오는 게 좋거든, 우리. 이대로 fx를 묶으면 gx 마이너스 gx 플러스 h잖아. 그지? 우리는 x 플러스 h가 gx보다 앞쪽에 오는 게 좋아. 이 모양을 만드는 게 좋아. 그래서 이 식 전체를 내가 자리를 바꾸면서 마이너스를 묶게 되면 플러스로 바뀌겠지? 여기가 플러스로 바뀔 거고, h분의 얘는 fx로 묶을 거예요. 앞에서 fx로 묶고 g에서 h분의 g 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이 모양들이 내가 알고 있는 도함수의 정의 모양들 아니야, 이거? 그치?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0분의 0꼴이 아니야. h를 0으로 보내면 돼. gx. 얘는 어차피 x가 없네. 그냥 fx. 얘는? 그래서 얘가 나오네. 그래서 극한 이제 도함수의 정의대로 정리해주면 얘가 f 프라임 x고,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니까 gx가 되고, 플러스 앞에 거 fx, 이 뒤에 있는 놈이 g 프라임 x. 이렇게 곱하기식의 미분법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번 이렇게 안 할 거라는 거지.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야. 곱하기식은 이렇게 미분하세요. 이렇게? 똑같은 거 두 번 쓰고, 한 번은 앞에 거 미분하고, 한 번은 뒤에 거 미분하고. 알겠죠? 복잡한 식이 아니면 그냥 전개해서 미분해도 관계는 없는데, 곱하기식은 저렇게 미분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사실은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미분법은 끝났어요. 근데 우리 한 가지 더 해야 돼. 합성함수의 미분 한 가지 더 할 거예요. 합성함수의 미분은 변수를 조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합성함수를 다루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지? 졸업할 때까지 그거밖에 안 쓸 거라 그랬어, 우리. 합성함수는 뭘 해야 돼? 미분 말고 합성함수가 나왔어. 고1이든 고2든 고3이든 합성함수가 나오면 난 무조건 이거 해야 돼. 그래, 그거 해야 돼. 그래서 미분도 치환해야 돼. 그럼 변수가 바뀐다는 거잖아. 야, 우리는 x에 관한 미분만 다루거든? 근데 변수를 x로 아니고 다른 걸 쓸 거래. 이렇게 변수가 바뀔 때 미분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공부하는 거거든? 그래서, 조금 디테일한 정의가 하나 필요한데요. 자, 우리가 지금 정의한 도함수는 무슨 모양이었냐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평균 변화율이 있었고, 이 평균 변화율에 x의 변화량을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이게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였지. 그래서 이 기호를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순간적인 델타 x분의 델타 y를 dx분의 dy 이렇게 써요. 이게 공식 명칭이거든. 얘가 공식 명칭인데 우리나라에서는 dx분의 dy라고 읽는 거고, 공식적으로 서구 쪽에서는 dy dx라고 읽어요. 외국 애들은 분수 읽을 때 분자부터 읽잖아. 영어 할 때 그렇게 하지.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자부터 읽고 걔네들은. 그래서 dy, dx 이렇게 읽거든. 근데 우리나라만 분모를 먼저 읽어. dx분의 dy. 우리끼리는 dx분의 dy라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공식 명칭은 뭐라고? dy, dx. 이렇게 읽는 거야. 자, 요렇게 쓰는 건데, 우리 y라는 놈을요, fx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나요? y가 fx라며. 함수에서 그렇게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놓고 이 fx를 옆으로 던져놓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fx라는 함수를 다시 말하면 y라는 놈을 미분하세요라는 명령어야. 그때 미분 변수가 누가 되는 거야? x. 됐어? 아, fx를 x라는 변수로 미분하라는 명령어래요, 이게. 됐지? 그래서 이런 기호를 가끔 써서 문제를 주기도 합니다. dx분의 d, 우리는 dx분의 d라고 읽는 거고, 공식 명칭은 뭐겠어, 그럼? d, dx. 오케이? 공식 명칭은 d, dx 이렇게 쓰는 건데, 이렇게 부르는 건데, 우리는 dx분의 d라고 읽을 거야. dx분의 d, 그러면 이거 미분하라는 명령어예요. 무슨 문자로? x라는 변수. x라는 변수 미분하라는 거야. 이런 명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면, f'x라고 쓰겠다는 거야.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이게 수식으로 이걸 다루는 거고, 이건 어떤 의미를, 평균 변화에서부터 도함수까지를, 어떤 의미로 우리가 다뤄왔는지를 기호로 표시를 한 거고, 이거는 정의대로 계산을 해본 거고. 됐죠? 자, 합성함수를 가지고 우리 또 이걸 해볼 거래. 그때 우리 이게 좀 필요해서. 여기 좀 필요해서 이걸 정의해 놓은 건데, 써보겠습니다. 자, 합성함수는, 치환을 해서 푸는 거라며, 그지? 누굴 치환하는 거냐면, 손님으로 들어와 있는 애가 있어. 원래 집주인이 따로 있고, 이 집을 좀 구경하려고 손님이 잠깐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지? 우리 일반적으로 흔히 어떤 함수를, 합성함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죠? 주인이 누구야? 손님이 gx. 우리는 저 손님을 보통 t로 치환하는 거죠? 미분법도 그렇게 할 겁니다. 자, 미분법도 그렇게 할 건데, 이거 미분하라고 하면, 그 미분법의 결과는 손님을 냅두고요. 주인만 미분해요. 주인만 미분하고, 그 뒤에다가 이 손님을 미분해서 한번 곱해요. 이걸 속미분이라고 부르는데,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애를 미분했다고 해서 얘를 속미분이라고 부르거든?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속미분을 곱해주는 거야. 주인은 그냥 미분하고. 이거를 미분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미분법 기억해야 되는 거고,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또 우리는 치환으로 볼 거예요. 일단 두 가지, 다항함수의 미분법 알고 있고요. 곱함수의 미분법도 정의해 놓은 거야. 그 상태에서 우리는 얘를 미분할 건데, 치환할 거래. 그래서 요 기호를 쓸 거야, 이번엔. dx, d, f, 합성, gx, 나보고 지금 이거 하라는 거지? 이거 하라는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합성함수를 다루려면, 뜬금없이는 아니지. 합성함수를 다루려면 변수를 x가 아니고 t란 놈으로 바꿨어야 된대요. 그러면 미분하라는 명령어는 x로 명령어가 들어갔는데, 야, x로 미분해! 이렇게 명령어가 들어갔는데, 여기 x가 없어. 그치? x가 없어서 x를 미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분하라는 미분 변수도 t란 놈으로 바꿨어야 되거든. 그 작업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gx라는 놈을요, t로 바꿔 쓰기로 했습니다. 양변을 x로 미분할 거야. 양변을 x로 미분해주면, 요런 기호가 되는 거고, 우변도 이런 기호가 되는 거지. 근데 얘는 미분할 수 있는 거지. 얘는 뭐가 돼? G'X. 얘는 G'X가 되는 거야. G'X. 그 GX를 X로 미분하랬으니까 G'X라고 쓰면 돼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되지. 얘는 그냥 이게 남아있어야 돼. 이렇게. 양변에 dx를 곱해주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죠? 자, 요거 만들어 놓고 쭉 만들고, 결과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 필요할 거고요. gx를 t로 치환할 거야. 이거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필요해요.
이 결과가 필요해요. 자, 이거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요 놈은 내가 가진 함수가 이제 ft거든? 그죠? gx를 다 t로 바꿨을 거니까. 우리가 가진 함수는 이제 얘야, 얘. 그러면 이 앞에 이게 의미가 없어, 지금. 맞지? 그래서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요거 잠깐 뒤로 빼놓을 거야. 왜? 아, 얘를 미분하려면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되나? 당연하지. t에 관한 함수니까 t를 미분하라는 명령어가 들어가 이게 미분이 가능할 거 아니야. 여기 dt를 넣어줘야 되거든. 맞죠? dx가 있으면 안 되니까 얘는 잠시 뒤로 빼놓은 거야. 잠시 빼놓고 여기다 필요한 걸 넣어줄 거예요. 그럼 없던 거 분모에다 썼으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dt를 해주겠지. 아, 이거 쓰면 되겠네. 그대로 밑에 것까지 안 해도 되겠다. 요거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요거 바로 써도 되겠다. 여기. 똑같은 거 맞지? 그래서 얘는 뭐가 돼 이제? 요 놈은 프라임 t 되는 거고 얘는 g 프라임 x가 되는 거고. 근데 t라는 문자는 내가 마음대로 바꿔 쓴 거잖아, 저거. 그죠? 문제는 다 x에 관한 식으로 썼거든? 우리 이 t가 뭐였어? t가 gx였어. 그래서 얘가 f 프라임 gx이고 g에 곱하기 g 프라임 x가 되는 거야.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나오는 거야. 요렇게까지. 여기까지 공식이고요. 이런 놈들을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미분들을 막 하면 되거든? 근데 이 미분은 공식만 기억하면 되는 거라서 사실은 초등학생한테 이거 가르쳐주고 미분하라고 그래도 해. 그러니까 미분하는 이 공식들이 어려워서 미분을 못하지 않아. 저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우리는 조금 다른 식의 해석도 좀 할 거거든요. 그거를 잘 갖고 있어야 돼. 선생님이 보통 참고서에서 이렇게 설명 안 해 라고 하는 내용들이 막 나와. 거의 대부분은 선생님이 그렇게 할 거야. 참고서에서 설명하는 방법은 되게 원론적인 풀이만 써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게 최적화된 풀이이기도 하겠지만 아닌 경우도 되게 많을 거거든. 그런데도 왜 책은 공식적으로 발간되는 책들은 풀이를 그렇게 써줘요? 그게 가장 기반이 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제일 좋은 설명이 아니고 가장 기반이 되는 설명인 거야. 베이직이 되는 설명인 거야. 누구나 받아 알 수 있는 설명. 근데 어떤 우리가 그 일반화된 개념들을 갖고 있다면 그 일반화된 과정들까지 책에다 다 써주면서 풀이를 만들려면 더 길어지니까 그런 풀이를 사실은 일반적으로 참고서라든가 교재에는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쪽에 대한 사고를 좀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그래프 이해가 되게 중요해. 함수는 그래프 그리기라고 그랬어. 맞지? 지수도 앞쪽에서 지수 연산을 막 공부하지만 그거 가지고 결국 뭐해? 지수 함수가. 그치? 지수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로그도 마찬가지로 로그 연산하고 나면 로그 함수로 가. 삼각함수도 삼각함수 연산을 하고 나면 삼각비 연산 같은 거 막 각변환하는 거 이런 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삼각함수로 갔잖아. 삼각 그래프. 삼각함수의 그래프. 다 그래프 얘기야. 그래서 이 미분법도 지금까지는 이 미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극한 계산도 한 거고 연속도 다룬 거고 미분 가능성도 다룬 거고 이거 미분하려고 기반 다진 거야. 이젠 본격적으로 미분 들어왔잖아. 이젠 그래프 그리기.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4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이런 거 많이 해야 돼. 근데 그거 잘 하려면 그래프 그리기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아예 미분법을 모르면 그것도 안 되겠지, 그지? 이거 되게 기본이 되는 내용들인가, 공식이. 그래서 연산하는 훈련을 다음 시간까지 숙제로 해오는 거야. 미분법 연산. 그게 접선 전까지예요. 다 이제 공식 쓰는 것들이거든? 다 미분하시오야, 그냥. 응. 이거는 얘를 F'2 이걸로 바꿔 쓰라는 거지. 높이다 쓰셔도 돼요. 그래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함수의 정의 모양 꼴로 만들어서
F'E, 뭐 F'X 이런 거 만들라는 거거든. 조금 어려운 내용이 이런 게 조금 낯선 표현이니까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막상 보면 되게 쉬운 거야.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나머지 정리. 근데 저것도 정리해주면 되게 쉬운 거야. 여기까지야. 요까지가 미분법이에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정말 이 뒤에 가면 다 그래프가 있다는 거야. 이걸 하려면 연산이 좀 자유로워야 되겠지. 그거 훈련하는 게 요 챕터야, 이제. 앞쪽 챕터. 오늘 미분법 공식 정리했고, 곱함수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 정리했어요. 그거 가지고 문제들을 일단 풀어보시고,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보고, 토요일날, 선생님이랑 같이 또 공부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일요일날 접선에 받는 식부터. 아, 내일. 너 내일까지 문제 잘 풀 수 있나? 하나 뭐, 한번 해봐. 일단은 대표 유형들만 먼저 풀어봐. 각 챕터에 풀이가 나와 있으니까, 유형별로 나와 있으니까, 그 대표 유형 보면서 1번 문제. 오케이? 그리고 유형들은 유형별로 나눠져 있거든? 유형책은 유형별로 하나씩. 그래도 문제가 꽤 될 거야. 2, 30문제까지는 안 돼도 그래도 꽤 되는데, 그 문제가 처음 보는 스타일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좀 네가 고민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일단 각 유형, 각 챕터의 대표 문제들 풀고, 시간 괜찮으면 좀 더 풀어도 되는 거고, 중간 연습 문제, 개념원의 중간 연습 문제 풀면 되겠네. 그렇게 풀어봐 보세요. 내일 그거 보고 접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